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부천시 고강동이고요. 부천 고강동의 반지하 빌라. 선생님의 생애 첫 주택. 이 낡은 반지하를 생애 첫 주택으로 선택을 하는 거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선생님도 이 부동산을 결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네네. 생각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30대 후반이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볼트를 제작하시는 일업을 삼으셨는데 뒤를 이어서 볼트를 같이 제작을 하고 있고 영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으신 네네네. 거예요? 있는 집 자식?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 집도 저와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셔서 굉장히 풍족하게만 자라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시절도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쌀 걱정을 하시던 때도 있었을 정도로. 그렇구나. 선생님 외모에선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한 켠에 새를 얻어서 기계를 한 대를 사셔가지고 시작을 하셨었던 게 지금은 이제 공장을 인천에서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나는 절대 아버지 밑에서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하나의 꿈이 사라지다 보니까 또 다른 꿈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네. 음악만 했었거든요. 음악 어느 쪽 하셨어요? 작곡을 했었어요. 와, 잘 어울린다, 선생님. 지금 헤어스타일이랑 잘 아유, 어울려요. 공부도 그쪽 하신 거예요? 네, 원래 방송 쪽을 전공을 했고 연극 음향이랑 뮤지컬 음향 쪽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음악을 이제 시작한 거죠. 대중음악 쪽으로. 성과가 그리 좋지는 않았었어요. 곡만 뺏긴 적도 많았고. 그렇구나. 네네. 그 꿈을 접고 공장으로 이제 출근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꿈이 생기더라고요. 선생님, 요 소개에서는 간략하게 해주고 아, 네. 이따가 선생님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해줘요. 인터뷰가 오늘 끝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됩니다. 아, 여쭤보시는 것만 대답해 드립니다. 묻는 것만 좀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트 제조업 네, 맞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아서 일하신 지 얼마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도 방학 때는 알바, 대학 때도 방학 때 알바 계속 일을 하기는 했어요. 결혼하고 한 8년 정도 업계에 이제 완전히 발을 담근 거죠. 또 요새 제조업이 많이 힘들다는 네네. 얘기를 선생님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것 네네. 같은데 선생님 업과 꿈에 대해서도 한번 이따가 네네. 자세히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수업은 22년 4월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 봄에 네네. 우리 처음 만났었던 거고 선생님이 바로 입찰을 못했어요. 상황이 있어서 선생님은 가정도 이루시고 아이도 있잖아요. 네네. 무주택자였고 이 집을 첫 번째로 낙찰을 네네. 또 받게 된 그 사연도 이따가 한번 네네네.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 수리는 한번 봤어요? 우선 집 딱 들어오자마자 이 싱크대 앞에 물이 흥건히 또 고여 있어요. 원래 그랬던 거예요? 저번 주에 짐을 빼실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물이 차이는 걸 보고 저도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면서 밑에를 열어봤더니 네. 아무리 봐도 올라온 것 같지는 않기는 했어요. 샌 것 같더라고요. 수전 쪽에서. 그래서 우리 수전 한번 틀어봤더니 마침 물이 왈칵 새고 있어. 네네. 어차피 이거 싱크대 교체할 거니까 그거 하면서 같이 하면 되니까 뭐 따로 누수 체크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싱크대는 한 일자로 저거 하면 약간 기역자로 돼 있으니까 모퉁이 있는 데는 그냥 잘라버리는 게 저는 나은 것 같고 네. 그냥 일자로 두면 될 것 같아요. 요 연장 정도면 100만 원 중반이면 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고 여기 신발장까지 네. 같이 할 생각인 거잖아요. 네네. 한 200만 원 하면은 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배장판 기본적으로 할 거고 도배장판이 한 100만 원 정도 요 평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300에 화장실은 생각보다 수리할 게 많이 없어요. 물 수리를 당연히 저는 좀 생각하고 왔었는데 타일 상태가 괜찮아서 변기 세면대 장 이 정도면 50, 뭐 60 그 정도면 할 것 같거든요. 그거랑 등 어차피 선생님이 직접 사다가 할 거잖아요. 네. 등까지 다 넉넉히 잡아서 그냥 400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400에 뭐 도어락 저런 거는 뭐 부대 비용으로 450 혹시라도 보일러 바꾼다 500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 콘센트나 이런 거는 선생님이 직접 바꾸실 거고 네. 선생님이 손재주가 좀 좋으신 편이잖아요. 아니요. 와이프가 항상 욕을 하는 게 손이 둔하다고 욕을 하긴 아, 그래요? 해요.
그래도 페인트 칠은 섬세한 네. 작업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네네. 페인트는 가격은 좀 제외할게요. 선생님이 직접 네네네.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진짜 크게 잡아도 한 500이면 충분히 할 것 같네요. 딱 선생님이 생각했던 금액 안에 떨어진다고 네네. 생각이 좀 드네. 저 유리 긴 유리여가지고 좀 비쌀 수도 있거든요. 나도 이 근처에서 유리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유리 사진 찍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비슷한 문양 좀 맞춰서 해달라고 하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것까지 다 해도 한 500이면 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선생님. 그리고 아까 문지방 제거까지 하신다 그랬죠. 네네. 2개밖에 안 되네. 그럼 저거 썩은 거 저런 거는 맥부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다이소에 팔잖아요. 그런 거로 잘 조형을 해보던가.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좀 고민을 했던 게 여기가 역류가 좀 있었다. 네. 원래 여기 계셨던 세입자분이 되게 오래 거주하셨어요. 2008년부터 거주를 하셨어요. 거의 한 15년 넘게 계셨던 네. 분인데 역류가 몇 번 있었다고요? 2번 정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5년 동안 2번 있었다는 거 아니야? 네, 그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없는 편에 가까워요. 그 정도면. 제 반지하 중에 역류 자주 하는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정화조가 되게 작아요. 세대가 또 1, 2호 라인에서 쓰는 게 아니고 1, 2, 3호에서 전체가 쓰는 거를 정화조 조그만 거 하나에서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가 빨리 차니까 거의 차면은 또 역류 영향이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는 이제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어디 때문에 역류가 하는지에 대해서 관청소나 아니면 뜨는 거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화조 청소를 제가 좀 많이 해요. 법적으로는 뭐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네네. 거기는 7, 8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제가 돈 그냥 내고 혼자 하거든요. 다 하시는 거예요. 정화조 청소가 그리고 비싸지 네네. 않아요. 10만 원 정도만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사실 되게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역류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 주민들 협의가 하신 네, 거.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새로 이사 오셨던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무산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빌라에 한 10가구 정도 살 건데 10가구 중에 몇 세대가 좀 네. 반대를 한다. 네, 우리는 물 잘 내려가는데 뭐하러? 네. 그때 내가 돈을 왜 내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또 어떠신 마음인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 음. 반장님을 한번 만나 뵙고 찾아뵙고 인사 좀 드리고 네. 대화도 좀 나눠보고 하긴 하려고요. 사셨던 세입자분이 말씀하셨던 거는 협의가 잘 안 된다라고 네네. 전달은 받았지만 선생님이 한 번 더 확인은 해보고 네네. 그렇죠. 선생님 같은 분이 와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누구라도 마음이 녹아내릴 거라고 아유. 설득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아니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급한 사람은 우리니까 엄청난 돈이 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네. 관세척이나 뭐 내시경까지 한다기보다 그냥 뜨는 거 그것만 해도 저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15년 계시는 동안 2번 넘쳤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거의 없었던 편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반지하는 자연스럽게 역류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하수 관로로 공유 관로로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는 최종 관로가 보통 이 반지하를 마지막으로 거쳐 나가는 경우가 많기 네네. 때문에 같이 쓰는 게 그 기름때 같은 것들을 고체로 조심한다 이렇게 해도 생기더라고요. 맞아. 조심한다고 해도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15년에 2번이면 이건 없는 거와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엔 너무 좋은 집 잘 받은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곰팡이들도 조금 뭐 보이긴 했는데 저 곰팡이도 여기 계셨던 세입자분이 상당 기간 집을 비워 놓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런 곰팡이도 생기는 거고 여기 난방을 또 안 했을 거니까 네네. 환기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가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뭐 살짝 봤지만 벽지 안쪽에는 또 깨끗했잖아요. 네네. 겉에만 묻어있는 곰팡이니까 그거는 지금 조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세입자 나중에 받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집수리는 한 500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낙찰가랑 대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경기도 보천 고강동 낡은 반지하 연식이 한 2000년 초반? 2002년으로 2002년에 방 3개 선생님이 저 서머룸을 자꾸 없앤다 그래서 아니요. 없애지 마십시오. 저거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네. 그래야지 3룸으로 내놓을 수 있거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3룸 그리고 화장실 1개 반지하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가는 5,923만 2,300원? 낙찰가는 5,900 그리고 대출도 잘 받으신 거죠? 네, 대출은 5,200 해주신다는 데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해서 4,700을 대출 받으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규제 지역이기도 했고 선생님 낙찰 받았을 당시는 네. 규제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그리고 비규제지만 예, 1주택자로 포함이 돼서 급하게
주소를 옮기고 아, 그래 그랬더니, 조치를 잘했네요. 예, 세대주가 아니어서 4,650 그래서 50만 원 덜 받은 거죠. 50만 원? 네. 아니, 그 정도요? 뭐. 네. 선생님 하루 밥값 정도 되는 거니까. 4,650 네. 대출 받은 거면 그래서 낙찰가 대비 80% 대출도 받은 거고 금리랑 조건은 좀 어때요? 금리라는 게 참 무섭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그 비용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를 떠나서 이제 확 오르기 시작하는 그렇죠. 시점이었어요. 대출 받았던 시점이 언제죠? 11월 9일로 실행을 그럼 작년 네. 11월 초에 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11월 초에 이제 실행을 했고 낙찰을 받고서는 이제 법무사 쪽이라든지 이제 대출 중개해 주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4%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선생님 낙찰 받았을 당시는 4%대였는데 네네네.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래서 그때 막 무섭게 네, 올랐어요?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가면서 4%로 시작했던 게 거의 7%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5% 정도로 실행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와, 거의 피크에서 받았네. 약간의 변동은 당연히 기준금리의 영향에 따라서 반영되는 네. 거니까. 대출 실행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파트를 사는 그런 정도의 아니다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자라든지 원금이 가능해서 이왕 마음 먹고 시작한 거 지금 시기에 너무 연연하고 쫄지 말자 마음을 먹었죠.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마음을 편하게 먹냐 여부가 저는 어떤 부분이냐고 생각하냐면 4,600 대출 네네. 맞죠? 거기서 1%가 결국에 얼마냐면 4,600이니까 1%가 46만 원이란 네네네네. 말이에요. 그럼 한 달에 4만 원 정도 되는 네. 거예요. 아무래도 금리가 오른 만큼 월세도 같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일단 금리보다도 월세가 좀 더 올랐다라고 보자 시각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죠. 거기서 4만 원 선생님이 생각했던 금리보다 오른 부분보다 사실 월세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어쨌든 선생님이 처음에 계산한 월세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네네네. 생각해요.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네. 돼요.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선생님이 생각한 월세보다 10만 원 더 네네.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거 항상 저도 그렇게 그랬어요. 생각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도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해서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하고 아, 계시더라고요. 예. 많이 기대가 돼요. 거의 방치해놔서 집이 이렇게 보이는 네네. 거지 등이랑 막 싱크대랑 화장실 그것만 바꾸더라도 완전히 느낌은 다를 거예요. 선생님이 용기를 내서 이 낡은 반지하를 첫 번째 월세를 받는 주택으로 선택한 만큼 아 그때 더 빨리 할 걸 이런 마음을 드시게 한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원래 계셨던 분은 아까 말씀하신 게 세입자분이 네네. 거주하셨고 무려 15년을 거주하셨던 네네. 분이에요. 명도 할 때는 불편한 건 없었어요? 변제를 받으시는 세입자셨고요. 세입자분의 보증금은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는 분. 네네네. 세입자 보증금 여쭤봐도 돼요? 보증금이 4천이셨어요. 아, 4천만 원인데 다행히 다행히. 다 받으시는 분이었구나. 네네. 저도 그걸 좀 지켜드릴 수 있어서 한편으로 마음이 좋았거든요. 오래 사시기도 하셨고 소송부터 경매까지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신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는 세입자분이 네, 경매를 맞습니다. 신청한 강제 네. 경매였나 봐요. 네, 소송에 있어서는 선생님 누구보다 경험 많잖아요. 마음고생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켜야 될 금액이고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경매가 한번 올라가고 나서 낙찰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겁이 나서 또 한 번을 취하를 하셨고 아, 그러셨구나. 예, 다시 올라온 물건을 제가 받은 거였고 그래서 세입자께서도 계속해서 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낙찰 받을 때 네. 선생님 뭐 단독으로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도 네. 가격이 잘 받지 않았어요? 차이가 2등하고 2등하고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5,600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잘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말씀을 드린 게 너무 오래 고생하셨고 너무 선하게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연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도 하고 말씀도 드렸거든요. 원래 계시던 세입자분이 아이들하고 같이 전세금이 상속이 된 거였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자 혼자 힘으로는 소송을 이끌어나기 좀 힘드니까 오빠분이 도와준 거구나. 네, 대리인으로 모든 걸 다 하셨거든요. 제가 오빠분이랑도 통화를 해보고 세입자셨던 분이랑 통화를 해봤지만 느껴지는 말투라든지 모습도
그렇고 다 너무 선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명도하실 때 자주 여쭤보진 않으셔서 순탄하게 잘 진행하나라고 생각을 한 게 또 선생님이 너무 좋은 세입자를 만나서라는 네네네. 생각도 되게 드네요. 네, 저희가 여기 조금 짐이 있었는데 오빠분이 워낙에 지방으로도 많이 다니시고 많이 바쁘신 분이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짐을 뺄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거의 마지막쯤에 가서 이렇게 빼주신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속을 상하게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정말 순수히 바빠서 그러셨던 거라 일부러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고 네네, 그런 전혀, 사람들도 예.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는 네. 전혀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네. 좀 많이 느껴졌나 봐요. 선생님. 네, 저도 말 속에서. 말 속에서도 많이 느꼈고 그래도 참 내가 첫 집을 좋은 분을 참 잘 만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웬만하면 전화를 안 드렸어요. 선생님도 배려를 해드린 거죠. 네, 재촉을 한다거나 이러면 너무 불안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스케줄에 관해서만 언제쯤 가능할지 이야기만 좀 나눠보고 나머지는 다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세입자분을 배려를 많이 해주니까 알아서 잘 풀렸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 낙찰받고 명도 지난주에 했잖아요. 네네. 명도 한 게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네, 한 그래도 두 달 두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도를 하기 전에 집 상태라든지 그리고 네.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만나 뵙고 싶다 말씀을 드렸죠. 상태를 봐야 또 저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될 것 같고 또 공사도 좀 진행을 함에 있어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어렵게 시간 내서 한번 개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짐을 빼시는 날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고 그때 이제 원래 원세입자셨던 분을 처음 뵙게 된 거죠. 계속 그간 오빠분이랑만 소통을 하였고 계속 그냥 고맙다고만 하시고 두 분 다 워낙에 선하신 분들이세요. 역시 선한 사람이 낙찰을 받으니까 선한 세입자분을 또 명도할 때 만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아니 진심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외모는 그렇게 생기시지 않았는데 되게 따뜻한 분이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되게 배려도 많이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럼요, 여기 만날 때 약속 잡는 것만 봐도 그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선생님 되면은 아무 때나 다 맞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역시 또 사장님 아들이 하셔서 시간 맞추는 것도 조금 수월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래서 명도도 잘 완료했는데 네. 여기는 원래 선생님이 입찰을 하실 때 네. 이사비 생각도 안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사비도 등기부등본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임야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스토리라든지 사연이 좀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감히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단 사모님의 부군께서 임종을 하시고 전세금이 아이들과 사모님께로 이제 상속이 된 거더라고요. 사실 좀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전세금 다 지키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여쭤보셨을 때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한 좀 좋은 쪽으로 이제 변제를 다 받으시는 분들께는 이사금을 지급해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돌아가는 내내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가서도 마음에 걸리고 와이프랑도 좀 같이 대화를 했는데 마음에 계속 걸리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두둑하게는 못 드려도 소송 기간 내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적은 금액을 봉투를 드렸죠. 근데 너무 고마워하시기도 하고 처음에는 안 받으시려고 많이 하셨거든요. 넣어드리고 도망치듯이 나왔죠. 선생님은 드리지 않아도 되는 돈을 드리기가 다 협의가 된 거였고 굳이 안 드려도 되는데 네. 드렸다는 거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단돈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쉬운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임대 여부에서 그거랑 좀 연관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 되게 신기한 게 지금 당장에서는 어쩌면 선생님 돈에서 마이너스가 된 행동일 수도 있어도 이게 저는 세상이 좀 운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사비를 안 줘도 되는데 선생님 나름대로는 좋은 기운을 불어넣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뭐 그런 의도로 생각한 건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심을 베푼 집들이 항상 잘 풀린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를 통해서 역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까지도 나는 들어요. 아니, 진짜예요. 그런데 아무런 연관 없는 데까지 운의 영향이 끼친다고 생각이 저는 되게 들어서 저도 그런 부분을 요새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런 거에서 되게 인색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닌데 자꾸 선을 노력하려고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 또 들어보니까. 사실 돈이다 보니까 혹여라도 적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을까 하면서 좀 드리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최대한 설명을 드렸던 게 소송 기간이 길고 낙찰까지도 시간이 길었고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셨던 걸로 알고 있다. 완전히 깨끗하게 잊으셔라. 지금까지의 고생은 저녁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고생 싹 잊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생기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맞아요, 많이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챙겨드리려고 하고 제 안에서는 교육생분들 명도하고 했을 때 큰 도움이 되진 않을지라도 한 번 한 번 이렇게 찾아오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도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모양새는 선생님을 위해서 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도 저를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 전화 드리기가 두세 번 정도 고민을 하던 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워낙에 많은 수강생들도 있으시고 아니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신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연락을 드리지 말고 해보자라는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작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든든한 마음이 컸어요. 어떤 부분이든지 낙찰을 받을 때도 그랬고 낙찰을 받고 나서도 그랬고 좀 많이 든든하더라고요. 아유, 제가 진짜 감사해요. 선생님같이 경험도 많으시고 내공도 있으신 분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또 잘 왔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될 이사비를 드리고 시작을 한 집이니까 네. 저는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임대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은 결혼도 하시고 뭐 아이도 있는데 왜 무주택자로 지금까지 음. 계시다가 또 하필 이런 집을 선생님하고 이미지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집을 또 낙찰을 받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 음악을 했었고 작곡을 하셨다고요? 네, 딱히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대학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아, 지금 사모님인가요? 네, 아, 결혼은 해야 와. 되고 군대도 기다려줬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아, 그럼 진짜 오래 만났네? 네,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을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았고 음악 쪽에 수입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게 저희 힘으로 하고 싶다. 집 구할 여력은 안 된다. 연애 기간이 오래되기도 했고 또 저희 부모님도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또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께서도 당연히 아들로 받아주셨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페인트라든지 문고리, 콘센트들을 다 처음 고쳐본 거예요. 그때 경험이 있으셨던 네, 그 거네요. 경험이 또 여기에 이제 접목을 좀 시켜보려고 하고 있고. 이게 다 쓸모없는 경험은 네네. 없구나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때 또 한 번 해보셨으니까 네네. 뭐 잘하지 못하더라도 네네. 할 수 있다라는 네. 마음은 먹을 수 네. 있으니까 사실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래도 해본 적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페인트도 맞아요. 뭐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네네. 그렇게 무주택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남들 다 하는 청약이라든지 가입하고 다 준비도 하고 해봤는데 집을 사고 절절매는 친구들도 있었고 분양을 받았는데 더 힘들어진 주변 네네. 친구분들. 뭐 여러 케이스가 있잖아요. 집은 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도 우리 집은 언제 사?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그때는 참 미안하긴 했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시댁살이를 했으니까 네네. 계속. 선생님도 괜히 네. 미안한 부분도 좀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미안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사실 신혼 때는 따로 살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딸 쌍둥이인데 와이프도 복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전적으로 봐주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안 지금은 나가고 좋죠. 싶어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죠.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럼 계속 꾸준히 청약은 하고 있었어요? 청약도 그다지 넣지도 않았었습니다. 청약 통장만 하고? 네, 알아보기만 알아보고. 사실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 집에서 네. 주거 게 많네. 비용이라든지 생활 비용이 다른 친구들에 맞네. 비해서 적게 들어가는 건 그거 사실이에요. 맞네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또 아버님 댁이 또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빌라도 낙찰을 받고 또 임야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쪽에서 보완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여유 있는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사실- 뭐 내 집에서 이자 내기 네. 빡빡하다면 아무리 조그만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할 여유가 네.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걸 충분히 알고 있다 보니까 저희 음. 부모님, 장인 장모님, 저희 와이프, 아이들 다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죠. 정말 저희 공장에 있는 삼촌들, 제가 삼촌들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친삼촌도 계시지만 진짜 삼촌도 네,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창업하시면서부터 거의 지금 몇십 년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마저도 저한테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선생님 직원분들. 네,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맞아요. 있었고 그분들 덕분에 또 제가 어려서부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뒤늦게 돌아보니까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더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놓으니까 다른 목표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실행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던 것들을 좀 실행하는 쪽으로 많이 옮겼어요. 그래서 작은 사업도 시작을 해보고 맞아. 물건 파는 것도 네네네. 하셨다 그랬죠. 작은 그게 사업을 되게 잘 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나도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갑자기 좀 느껴지는 게 선생님이 음악을 그래도 10년 동안 네네네. 정도 하신 거잖아요. 넘게 했죠. 특히 작곡 쪽에 몸을 담으면서 약간의 서러움도 좀 있으셨던 네네. 느낌이 좀 들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성과가 그렇게 네. 좋지는 않았다 네네. 보니까 약간의 자존감도 조금 떨어졌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었죠. 드네요. 많이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음악을 할 때. 네,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나도 음악을 이렇게 오래 했고 나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하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나름의 성과를 본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뭐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연줄 그때 잘 모르지만. 당시에는 나도 연줄이 없어서 안 돼. 아. 나는 연이 없어서 안 돼라고 어.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30이 넘고 30대가 지나서 40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냥 못했던 거더라고요. 그냥 못했던 거고 나는 남들이 이렇게 확 선호했던 음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만들었던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회자되는 막 그런 쪽의 음악들을 했었어요. 저는 힙합을 베이스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힙합이라고 하는 게 잘 어울려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 인기를 끌지 못했던 음악을 했고 최근 몇 년에 확 많이 도배가 좀 된 떴었죠. 거예요. 예, 그 트랩이라는 쇼미더머니 장르인데 이런 쪽이에요. 네네 트랩이라는 장르가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트랩을 많이 했었거든요. 트랩이라는 거 제가 잘 네네. 모르는데. 힙합 안에 있는 네. 장르인데요. 남부 음악이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흑인 쪽은 아닌가 봐요. 그 남부 힙합, 흑인 남부. 그게 네, 그렇구나. 문외한 사람이어서. 저는 그냥 못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아직도 가끔은 제가 만들었던 음악들을 좀 장거리 가고 그럴 때나 쭉 들으면서 가기는 해요. 저만 좋았던 것 같아요. 나만 지금 들어도 괜찮은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드는데 제가 제 책을 바라볼 때 느낌이랑 비슷할 것 그냥 같아요. 자기 만족만 하는 음악을 했던 거죠. 남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해야 그 고민이 되게 예, 들어요. 혼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내가 만족하면 좋은 음악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악 작업하셨던 거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감히 한번 말씀을 좀 드린다면 아까 페인트 칠 전구 네네. 갈고 전등 갈고 네. 했던 콘센트 교체하고 했던 것처럼 그 덕분에 적용하는 데가 생기더라고요. 네. 직접적으로 내가 있습니다. 음악을 했으니까 또 음악으로 어떻게 이뤄야지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적용할 구석들이 저는 되게 많은 네, 것 같아요. 많습니다. 삶을 살다 보니까. 있어요. 정확하게 똑같이 느꼈던 부분인데 제가 영업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한 군데가 국내에서 전자 피아노라든지 전자 기타 쪽을 많이 하는 업체인데 그쪽에 볼트를 납품을 하면서 구미까지 내려가서 눈으로 확인도 하고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건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말 필요 없는 경험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막상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건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는 것들이 나오고 그분들도 건반에 대해서 네가 알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신기하게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좀 도움이 된 적도 아, 있었죠.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되게 되네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정말 쓸데없는 공부만 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음악을 했으니까 음악적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단편적인 것 같고 네. 개성이 없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음악 배웠으니까 음악을 해야지라고 네. 적용을 한다는 맞아요. 것 자체가 약간 개성이 없다는 네. 생각이 요새 저도 되게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저 사실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거는 토목을 했으니까 보통 제 그 학교 친구들은 다 건설 쪽에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도 다 기술직, 네. 토목 관련 공무원을 네. 하고 있고 그런 시공회사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설계회사에 있는 친구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분야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나이 또래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아예 다른 쪽으로 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반지하로 집을 뭐 수리하고 뭐 아까 하수에 관련돼서도 잠깐 얘기하고 했잖아요. 이런 수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때 배운 게 있었으니까 여기에 또 적용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하수관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어떻게 네, 알아? 사실 그렇죠. 저는 땅을 파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배운 그리고 전에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이 가겠구나가 이렇게 응용이 되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전공 살리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때 오히려 부가가치가 더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죠. 좀 예, 들어요. 예. 선생님이 그 볼트 제조하는 영업을 하시는데 음악 무기를 장착을 하니까 네네. 훨씬 더 그 활용도가 능력치에서 결과가 더 잘 네. 나온 건 아닐까라고 네. 생각도 되게 들어요. 네. 그 덕인지는 몰라도 일단 담당자 대화 잘 통하고 굉장히 좋은 거래처 중에 한 분 됩니다. 그거는 담당자. 분명히 선생님이 10년 이상을 음악을 작곡을 또 하셨기 때문에 그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된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 거기에 것 같아요. 플러스 선생님의 선한 영향력까지 가미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또 나왔던 건 아닐까. 감사합니다. 오히려 음악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게 다행인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네, 들어요. 그런 선생님. 생각도 하고 있어요. 계속 음악을 했다 그러면 솔직히 제 생각이지만 남들이 잘 아시는 그런 탑 작곡가까지 못 갔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순간에선 멈춰버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시기는 결혼을 한 이유였을 테고 그런 퇴물 작곡가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길을 아마 사실 그런 분들도 오히려 네. 더 다수라고 생각은 좀 들거든요. 놓지 못하고 그렇죠. 계속 네, 맞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지 이제. 그 길을 아마 걷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삶에서 결혼이라는 부분이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또 드는 게 결혼과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되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네. 이거 완전히 적자 버는 장사라는 그렇죠. 말이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은 버는 것도 혼자 쓰는 게 더 나은 거고 그거를 자식한테까지 한다는 거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도 어쩌면 그 업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었던 거는 결혼이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네네. 저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나는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만약에 아기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는 못 나눴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가족을 더 안정적이고 내가 조금 옆에서 도와줄 수 있으려면 오히려 그 회사가 아니고 나오는 게 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네, 것 같은 맞아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아이한테 너무 고맙죠. 저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죠. 와이프나 아이들한테 선생님도 되게 고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있습니다. 예, 되게 있어요. 고집스러워 보여요. 있어요. 예. 그 가름마부터 고집스러워 보여. 근데 선생님 사모님이 없었으면 선생님은 네. 길을 안 바꿔. 부모님하고 잘 지낸다고 하셔도 부모님이 야 그거 그만하고 이제 내 일 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생각 안 바꿀 거란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선생님 사모님 때문에 바꾼 거라는 생각이 나는 조금 들거든요. 못 먹여 살리니까. 그때도 부모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와이프는 단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저랑 10년 연애를 하는 내내 어릴 때 제가 DJ도 했었거든요. 음악을 하면서 사실 잘 뭐 어울려요. 그런 기계를 많이 만지니까 네. 그 DJ인 건 사실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었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사실 여자친구 입장에서 밤에 음악을 틀어 나가는 곳이 클럽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곳인데 술 먹고 놀고 네네 이런 좋아할 쪽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데도 유흥 쪽이니까. 네 그런데도 믿고 기다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내가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또 되게 안 어울리는 면도 있다. 선생님 그냥 봤을
때 막 그런 쪽에 있는 예. 사람이에요. 항상 좀 에너지 넘치고 흥에 가까운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한테는 그런 이미지는 별로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전 나름대로의 낯도 좀 가리는 편이기도 하고 놀 때 또 재밌게 잘 놀아요. 와이프랑 클럽도 자주 둘이 다녔고 친구들이랑 그래요? 함께 항상 함께 많이 갔어요. 와이프랑도. 그게 방탕하게 그렇게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재밌게 믿음 때문에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가 결혼함과 동시에 통금도 사실 제가 정했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통금이 없는 제 결혼 생활은 분명히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1시까지로 딱 정해버린 거죠. 선생님 스스로 네네. 나를 그렇죠. 구속해라. 제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구속한 거죠, 저를. 어... 그만큼 저한테 믿음을 주고 믿고 기다려준 와이프를 배신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좀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든 룰이기도 했고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은 분명히 저는 지금 이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또 예술 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 돈에 대해서 급이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런 거에서. 왜냐면 저도 돈 귀하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차고 넘칠 만큼 돈을 갖고 다니고 뭐 돈을 벌어본 적이 이런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거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어떻게 늘 있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평생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또 욕심이 많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자수성가라면 자수성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도 읽어내고 하셨지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들한테 욕심 부리고 해야만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집 욕심 이런 거를 안 부렸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와이프한테 참 미안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다가 갑자기 또 실행을 해야겠다고 계기 같은 게? 몇 년 전에 납품을 가다가 제가 이제 회사에서는 화물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사고가 난 거예요. 흙 싣고 다니는 덤프 트럭 있잖아요. 네. 덤프 트럭이 저를 이제 뒤에서 받은 건데 아이고. 포터 그쪽 제함하고 운전석하고 사이가 이 정도 띄어져 있는데 그게 완전히 붙어버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좀 기절을 한 거죠. 큰 사고네? 뭐 그래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그게 작은 그 짐실력하니 큰데 그게 다 먹은 거야? 그쵸. 다 완전히 붙어가지고 폐차시키고 그렇게 사고가 나고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네. 누워 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허리가 아프고 목 아프고 한 것들이.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죠. 운동을 하면서 허리 통증이라든지 목 통증이 다 제기가 되고 저희는 제조업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종이 볼트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힘이 안 들어갔던 것들이 운동을 하면서 다시 서서히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몸에 성과가 있었어요. 컨디션도 좋아지고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회복을 한 거야? 네, 회복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중독적인 상태로 가더라고요. 운동이? 네네, 너무 좋아서 그때 당시 와이프도 요가를 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운동을 계속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도 점차 긍정적이 되고 계속 변했어요. 그때 많이 변하고 그 전부터 책만 읽고 공부만 하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실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실행을 해보고자 동생이 아동복 쪽을 하고 있었는데 아동복을 하고 싶었다기보다 뭔가를 판매를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사업을 제 스스로 해보고 싶었어요. 작은 거라도 뭘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기계 쪽이라든지 업계에 관련된 것들을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동생이 아동복을 하고 있고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작은 사업부터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실행을 했는데 동생이 도움도 많이 주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공부도 했었고 시작을 딱 하는 순간에 코로나가 딱 와버린 거죠. 저희가 오픈해서 물건 올린 첫날이 우리나라 마스크 대란이 처음 온 날이었었어요. 그렇구나. 그때 당시 와이프가 출근하면서 본사가 종로 쪽에 있는데 약국들이 많잖아요. 네. 모든 약국이 다 마스크 품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출근하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마스크 한번 팔아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물건이든 할 수 있는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고 해놓은 상태라서 급하게 마스크를 구했는데 마스크가
온 거죠. 다행히 저에게 첫 물건이기도 했고 네. 겁이 있던지라 소량만 이렇게 했는데 그날로 다 완판이 돼버린 거예요. 아 역시 사람 실행하니까 되는구나, 더 하자. 그 마스크는 그때 딱 그렇게 한번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동복들이랑 하면서 시장을 매일 나간 거죠. 단 하나의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퇴근하고 밤에 새벽시장 오픈하는 시간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어떤 게 있는지도 계속 보고, 그러면서 물건이 없어도 시장을 나가고 그랬더니 조금씩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시장 상인들이. 사실 저도 처음엔 좀 많이 쫄아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동대문 남대문 기가 세고 그들만의 용어를 써야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런 소문들이 많았는데, 그게 다 결국은 쫄아 있는 내 자신이 만드는 그런 이미지일 뿐이지, 다 사람 상대하는 데라 막상 가서 친절하게 제가 인사도 드리고 하다 보면 그걸 알아주시더라고요. 자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선생님 점점 안에서 손님도 작은 많아지고. 성공을 네. 쌓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성공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용기도 생기고 실행하는 것들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좋은 예전에 성과가 음악을 생기고. 할 때 거의 바닥 상태였던 네네네. 자존감이 사업을 하고 선생님 일을 하면서 네네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네네. 자존감이 조금씩 나도 하면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라는 거를 경험을 많이 네. 한 거네요. 음악을 하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왔을 때는 제가 영업을 가든 거래처를 가든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일 뿐이었지 뭔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든지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간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셨던 거래처에 왔다 갔다 하고 물건 전해주고 이런 사람일 뿐이었거든요. 그런 작은 성공들을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신 건 없는지, 혹시라도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없었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된 거죠. 내 사업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업이 잘 될 때랑 안 될 때, 그리고 그게 매일매일 잘 팔리는 날이 있으면 또 안 팔리는 날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새가 나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장사가 안 되는 날은 심적인 쪼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마음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사업을 네. 매도한 거예요. 이제 되는구나 라는 것만 맛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딱 목표대로 이걸 내가 올해 네.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네네. 했다기보다 목표대로 경험을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럼과 동시에 임신이 되고 와이프가 태교를 새벽 시장 태교를 했거든요. 거의. 저랑 시장 가면서 좋은 음악도 많이 듣고 팝도 많이 듣고 클래식도 많이 듣고 재즈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태교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네네. 하면서 그때도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부동산을 할 거고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실행할 거다. 그때도 작가님 영상도 보면서 이제 월세 세팅을 많이 해놓을 거고 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듣는 와이프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제가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 설레는 그 감정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스스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벅차서 여보 나는 내 미래가 너무 기대되고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더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바로 임야 매입을 하고 또 계획했던 대로 빌라도 시행을 한 거죠. 요거 하시기 전에 그때 말씀하셨던 게 임야도 네네네. 그것도 경매로 하셨다고 제가 네네.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이라고 단어는 똑같이 쓰더라도 네네. 성격은 되게 다른 대상이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네. 그거를 접근했던 이유는 뭐예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돈을 집어넣는다는 건 모험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당장 실행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쪽에서. 물론 부담이 없다는 게 괜찮아 라는 게 아니고 교훈을 충분히 삼을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지분 투자였고, 지분 투자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소송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법에 대해서 셀프 소송이라든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조금 길어지기는 했었어요. 그 전에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해도 되겠다라는 타이밍에
낙찰을 받게 된 거죠. 임야를 네, 임야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분 투자. 네네 지분이었고요. 지금 소송의 막바지를 오고 있는데 끝날 때쯤이긴 한데 제가 생각한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땅에 지분 투자하는 관점은 네. 지분 나온 거를 구매를 해서 기존의 지분권자들한테 파는 포지션도 네네, 있고 맞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사는 것도 있고 네네. 선생님은 어느 관점이 저는 그러니까 접근을 한 거예요? 물건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네. 입찰을 가기는 했는데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분권자들한테 판매를 할 목적으로 매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거였고 당연히 예상은 했었지만 지분권자들이 사시고 싶어하는 가격은 제가 낙찰받은 가격을 사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겠죠. 네, 당연히 낙찰받은 가격에 판매하는 거는 손해일 거고 저도 적정 수준의 이런 가격을 권해드렸는데 어디나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든 간에 이분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고 그럼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돼요? 낙찰을 얼마에 받았어요? 낙찰을 네. 3,200 정도에 받았어요. 그건 그게 당연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예, 대출은 안 나오고 선생님- 감정가는 6,500 7,000 정도였고요. 절반 이하로 받은 거네. 네네. 3천 돈에 받았으니까 네. 내가 받은 거보다는 더 네. 얹어서 얼마를 좀 제시한 거예요? 6천 정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 두 배 어쨌든 좀 안 감정가 이하로 6천 정도도 깎으실 걸 예상을 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잡은 금액이 5천 정도였어요. 깎으실 걸 예상하고 6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하시는 거죠. 남의 선산을 왜 낙찰을 받았냐. 선생님이 지분 투자한 게 선산. 그렇죠. 이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산이었고 땅 투자, 지분 투자는 네.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임야가 2만 평이 넘죠. 그 중에 제 지분이 이제 6천 평 정도인 거고. 음. 그분들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지만 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삼형제분이 계시는데 막내분 지분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경매에 내놓으신 분이 둘째 형님이세요. 둘째 형님이 막내한테 1억을 꿔줬다. 근데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한다라고 하셨던 거고 본인과 본인 형님까지 포함된 그 선산을 경매로 내놓으셨던 거죠. 제가 감히 예상해보면 아무도 낙찰받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아무도 낙찰받지 않았고 이분들께 판매 목적으로 들어가긴 한 거지만 쉬울 거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대비를 안 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결국 소송까지 간 건데 기본 소송 전제로 깔고 투자하는 네. 거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따로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제가 변론을 다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당연히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갈라줘라 따로 네 거 떼어서 떼가라 라고 하시는데 그 떼가라는 부분은 다 이제 경사로든 아예 개발 여지도 없고 길도 없는 데만 띄워주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판사님께서는 지분 물건에서 공유물 분할의 원칙은 현물 분할이라 그러거든요. 땅을 자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할 상황에서 이쪽에서 제 지분을 사가시든지 아니면 경매로 붙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통으로 땅도 해서. 그렇고 네. 당연히 이제 현물 분할이 원칙이니까 현물 분할을 할 수 있게끔 측량을 해봐라 라고 하시는데 거기가 결과적으로는 측량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죠. 왜 측량이 안 되냐면은 경계예요. 다른 군과 무슨 시의 경계인데 그 경계 사이에 저희 땅이 요만큼의 텀이 있는 거예요. 지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적 또는 예전에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물건 놓은 걸 네네.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면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준점을 찾을 수 없고 이 지적 제조사가 들어가서 전면이 되어야만 이 땅을 분할할 수 있고 하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 선생님한테는 잘 된 거 아니야? 그렇죠. 땅을 쪼개서 내가 갖고 갈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측량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변호사분이랑 지분권자 한 분이 시청하고 국토정보 관련에다가 약간의 이제 압력을 넣으신 거죠.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무슨 사정이 있던 간에 니네들은 측량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제가 전화를 시청에다 해보고 국토정보공사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보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분들도 굉장히 난감해진 상태인 거죠. 측량이 안 되는 땅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지분권자들이 동의를 한다는 가정하에 측량을 해야겠다. 그 동의란 뭐냐면은 이 땅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증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적재소가 맞네요. 들어갔을 경우에. 당연히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이분들은 저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측량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판사님께 의견서를 내고 아, 이게 하고 쉽지 않네. 안에서 나오는 스토리 중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은 그래도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변론도 3차, 4차까지 계속 가고 있고. 그것도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것도 다 경험이라 맞아. 처음에는 마음도 많이 무겁고 했었는데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거의 끝을 향해서 네네. 가고 있나 봐요. 네, 거의 이제 막바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 쪽이나 판사님께서 조정기를 잡아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정을 해봐라. 둘이 협의를 해서 조정관을 두고 이제 좀 협의를 해봐라 라고 기일을 잡아주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경매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땅이 쪼개지는 일은 네네. 벌어지기는 경매로 어렵겠네. 가게 되면은 모든 지분권자의 물건이 통째로 나오기 때문에 통으로 매각되는 거죠. 차라리 그게 더 선생님한테는 깔끔할 수 있겠네요. 네, 뭐 그것도 나쁘지 않고 이분들이 사가시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거고 지키실 수가 있으니까 결국. 크게 땅 지분 투자도 해본 거고 처음 만났을 때도 진행하고 있었던 네네네. 거잖아요. 땅도 작은 걸 해보고 빌라도 작은 거 네네.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근데 궁금해서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매도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돈을 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마음고생이 심하다면 심하죠. 저는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지나고 나니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소송이라는 게 당연히 당하시는 분은 더 크겠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무거울 그렇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직 세를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좀 마음이 편해요. 안정적이기도 하고 빌라는? 네, 이제 사실 여기서는 크게 걱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떤 재미있는 일, 어려운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결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달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해놓은 거는 계속해서 빌라를 낙찰을 받기 위해서 지분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좀 정해놨거든요. 아, 그러면 투자금 확보는 거기서 하겠다라는 네네네. 얘기로 좀 네, 들리네요. 지분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또 생성이 되면은 또 그걸 빌라로 낙찰을 받고 거기서 시세 차익 쪽으로 지분 투자로 잡고 경험은 이만큼 해봤으니까 네네네. 앞으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첩이 되는 게 분명히 네네. 있을 거니까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을 네네. 거고 차익을 거둔 걸로 빌라 쪽에 현금 흐름을 늘려가자. 네네. 그래서 결국에 선생님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이라는 네네. 생각이 좀 되네요. 네네.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언제 좀 그림이 잘 맞춰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간은 사실 지분 투자를 집 쪽으로는 하지를 못했었어요. 주거 지역은 무주택을 너무 허탈하게 포기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생각이 지분 들 수도 투자를 있을 것 같아요. 예, 주택으로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택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제조업에 있다 보니까 공장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를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장 부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많이 보고 있는 편이긴 한데 경계를 두지 않고 해볼 생각입니다. 지분이 아무래도 소액 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네네. 게 확실히 사람들이 보는 숫자가 적으니까 네네. 그 안에서 선생님의 포지션을 또 잡을 수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항상 저는 교육생분들한테 그리고 저는 이 시청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확히 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타이틀을 반지하라고 하니까 꼭 반지하만 해야 된다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저는 결국에 자기만의 반지하를 찾는 과정을 제 영상이나 아니면 수업에서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포지션을 선생님 색깔을 잘 취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좀. 그러면 선생님 색깔과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나중에 지분 투자 저도 좀 아유. 알려주시겠어요? 가격 면에서 네, 분명히 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사실 저도 뭐 계략적으로 내용은 알지만 엄두를 잘 못 내요. 저도 어떻게 보면 해보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두렵다는 생각도 조금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폐차를 몇 번을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거용 쪽에서는 계속해서 유찰이 되고 있고 낙찰 비율이 떨어진 추세잖아요. 근데 이런 지분 투자 쪽이라든지 임야, 묘지 이런 쪽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갔던 입찰에서는 44명이 붙었어요.
지분 투자인데 44분. 아, 유찰이 많이 돼서 그랬나 보네. 아니요. 아, 첫날이었거든요. 신건이었는데? 예, 신건이었는데 워낙에 소액이기도 했고 그것도 임야였는데 44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145만 원짜리를 777만 원에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지분 투자 쪽에는 굉장하게 빨리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마저도 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것들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저는 사실 지분 물건을 거의 안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겠구나 했는데 그렇지만도 않네요. 네네네. 최근 입찰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한 걸 느끼겠더라고요. 선생님 작년에 할 때랑 또 올해 할 때랑 네네네. 좀 그때는 많은 입찰을 다닌 건 아니었지만 폐찰도 여러 번 했지만 보통 많아봐야 3분, 4분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분이 아니더라도 공장 용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장도 한번 지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정도의 스케일이라면 금방 건물 짓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렴한 쪽으로만. 무언가를 짓기에는 아직은 부담이 좀 되기는 하고 있는 걸 보완하는 쪽에서 우리가 빌라를 수리하고 하듯이 공장도 더 저렴한 방법으로 좀 수리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도 좀 많이 생각 중이거든요. 어쨌든 공장도 월세 받고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요. 여러모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 발판이 이 낡은 반지하 빌라가 아닐까라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안에서 선생님의 작은 성공을 또 이루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공장, 토지, 더 큰 물건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도 되게 들어요. 한번 낙찰을 받고 이렇게 보니까 사실 작가님 수업을 듣고 나서도 그랬고 생각이 좀 더 열렸다 그럴까요? 그때 공부를 하고 임야를 낙찰받고 나서는 계속해서 좀 임야를 많이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가님 수업을 듣고 나서 빌라도 빌라지만 내가 공장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부지도 해볼 수 있고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왜 전보다 시야가 더 넓어졌다는 네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큰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음악에 대한 뜻은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어린데 18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 꿈을 아이들한테 실현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좀 가르쳐 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일지언정 내가 얘네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든지 한국어 가르치면서 영어와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좀 많이 친하게 지낼 수 있게끔 그런 정도로만 많이 해주고 싶거든요. 음악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이제는 완벽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음악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음악이 어떤 소스를 썼고 어떤 사운드를 활용을 했는지를 알다 보니까 이걸 왜 이렇게 사용해?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 자체를 즐겁게만은 못 듣는 거예요. 평가하게 내 되고.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던 상관없이 그거를 안에 있는 것만 막 파고들려고 하니까 좋은 음악도 좋게만 못 듣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음악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도 들려주기도 하고 남들 다 피아노 배우고 뭐 기타 배우고 이런 거 할 때 저는 디제잉도 알려주고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와이프도 일정 부분 새롭다 해보자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쯤부터는 데크 같은 거를 손에 쥐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도 더 많이 그쵸? 배우게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또 제가 갖고 놀고 싶은 거죠 사실. 네, 생각이 들고 당연히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히 100% 즐거움은 네. 당연히 아니라는 네. 생각에 공감도 되게 네. 많이 돼요. 선생님이 하시는 뭐 지분 투자랑 빌라의 월세 투자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취하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도 되게 가까워질 수 네, 있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당연히 이게 100% 즐거울 수는 없다고 네,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즐거움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내용이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 구독자를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내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걸로는 아예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 영상을 보고 선생님도 잘 만나게 된 거고 수업도 잘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영상 덕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꼭 그게 단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덜 할 수 있는 거는 선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서라기보다 전체 나름의 월세 투자를 이만큼 했기 때문이 이게 가능한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름의 꿈이었던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전에는 아예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도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점점 거기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도 전 들어요.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 때의 작곡과 그때 약간의 심적 부담과 쪼들림을 느끼면서 했던 작곡은 느낌이 전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맞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군 전역 후에 한 6개월 정도 헤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곡이 하나 있었는데 좀 힙합이랑 뭐 이런 쪽만 만들다가 R&B 같은 스타일의 발라드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만나고 나서 와이프한테 들려줬는데 지금까지도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가 그 곡이거든요. 와이프는 상대적으로 궁금하네요. 감정의 결핍이 있다 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라. 근데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분명히 나랑 결혼을 하지 않고 헤어진 상태로 음악에만 전념을 했다면 분명히 좋은 작곡가가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작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꿈을 포기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살고 싶은 여자인 건 분명했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비교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선생님 마음이 가는 쪽으로 마음이 편한 곳으로 네. 옮겨온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결국에 더 좋은 결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꿈의 그 이상적인 방향에 떨어질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음악은 원래 제 인생에서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보다 더 큰 것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면 사랑, 꿈이면 꿈, 아이들이면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만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반대쪽으로 나만 이렇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날 믿어주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일이라든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모든 게 다 맘먹기 나름인 게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게 내가 재밌게 하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막 다른 시선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곰팡이라든지 이런 냄새도 들어왔는데 좋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 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처음엔 겁나고 막 그랬는데 사실 곰팡이는 그렇게 겁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막 누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해서 겁이 났었지. 근데 사실 즐겁게 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즐거운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스스로 바꿔낼 수 있다는 네네. 마음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되게 들어요.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 정도야 뭐 조금만 찾아보고 노력하면은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집들을 계속 경험을 쌓다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도 이 경험이 다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결국에 이 작은 땅 투자에서 시작한 거고 이 고강동 반지하에서 시작한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임야든 반지하든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분명히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저와 후년에 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돼 있다라는 거를 정말 알아서 이게 초석이고 앞으로 발전할 저의 모습도 사실 엄청 기대가 되기는 해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선생님 오늘 집도 이렇게 같이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과거 투자했던 경험까지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선생님과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추웠어. 네, 이제 저녁 되니까 되게 추워지네요.